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영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에 월요일 나가시는데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조금 전체적인 동향 뭐 이런 이야기 좀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보고서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한번 내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뭐냐면, 서울은 확실히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자체는 공급이 많아서 뭐 공급이 과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준은 아니에요. 정확히. 근데 이제 서울을 벗어난 그 이외, 서울을 둘러싼 주변에 수도권 쪽에 택지 개발 지구를 거의 대부분 필두로 삼아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공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거 쪽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렵게 진행되던 현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만큼 일반인들의 진입이 많았고, 일반인들의 진입이 많으면서 이렇게 분양시장은 굉장히 고조되고 활기를 띠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진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건물이 다 들어가고 나서 육안으로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가치가 느껴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그 건물이 입주가 되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 건물을 찾고 채워지는가, 이것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고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만큼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그 건물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거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이 났는데 입주가 뭐 1년이 되도록 다 입주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실이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좀 좋은 지식산업센터하고 좋지 않은 지식산업센터하고가 조금씩은 이제 나눠질 것이고요.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실은 공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는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이제 서서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제 차츰차츰 계속 이제 공급이 이제 입주가 늘어가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단기간에 임대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임대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아마 분명히 그런 시장이 조금은 돌아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 수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분명히 과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양시장은 과열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조금 발빠르고 약간은 스터디가 되고 영리한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물건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끊임없이 찾고 다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분양은 분명히 성공을 하는데 입주를 하고 임대 사업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할 것인지,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매 차익인 것 같아요. 전매 차익. 이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고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물론 이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다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이런 이렇게 거품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전국의 기업체 선택을 받아서 입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을 선정을 하실 때요, 나는 프리미엄을 받고 빠지려고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업도 그 다음에 투자자도 같이 노릴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진짜로 이거를 뭐 중간에 전매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도 기업체의 동향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이렇게 아파트 주거 쪽이 아니잖아요. 좀 싸게 준다 그래서 임대가 얼른 나가고 이런 구조가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면 기업체 자체가 없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사실 판단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고 이야기를 해봐도 일반인들 판단에서는 쉽지 않겠다. 일반인들 판단에서는 이거를 어떤 데이터나 비교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얼마나 이렇게 비교해 볼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파트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어떤 주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을 잘 해낼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지표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악해낼 만큼 이제 다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 좋은 형태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대략 뭐 전체적인 동향은 부장시장은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굉장히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미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진입을 해서 투자를 했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따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룹들이.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다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체적인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지식산업센터보다 조금은 과장되게 보여지고 조금은 더 커 보이고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냉정한 시각, 조금은 냉정한 시장 판단, 그 다음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요일 영상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저도 참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정말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꾸준히 정보를 접하고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항상 강했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